안녕하십니까. 공약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고전시가 6강 정운의 우활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운의 우활가는 지금까지 수능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운이란 작가의 작품은 지금까지 탕군가, 이게 재작년 수능이죠. 2022학년도 수능. 탕군가를 모두 2번 정도 출제가 됐고, 이 우활가는 한 번도 지금 평가원 시험에서는 다뤄진 적이 없는데, 일단 지금 이번 수능 특강에 일단 나올 만한 고전 시험에 나올 만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운의 우활가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잘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작품 한번 쭉 가볼 테니까 좀 기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내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활한가? 자, 여기서 지금 우활이란 말은 뭐냐면, 우활이란 말의 뜻은 의미만, 얘는 이제 뒤에 단어 뜻이 나오죠? 예, 수능 특강 뒤에 단어 뜻이 나오는데,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좀 기니까 그냥 어리석다고 할게요.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어리석은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은가라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리석다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활도 우활하샤 그토록 우활하샤가 돼 있는데, 자, 이 구절이 이제 구조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잘 보시면 쭉 내려가 볼게. 여기 B가 시작할 때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쭉 가면 C가 시작할 때 또 나옵니다. 어리석구나 그토록 어리석구나. 요게 지금 반복이 돼요. 보이죠 지금?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A, B, C가 시작되는 첫 번째 줄, A가 시작할 때 첫 번째 줄, B가 시작할 때 첫 번째 줄, C가 시작할 때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그죠? 요렇게 첫 줄에 나오는 건 지금 여기는 이게 이제 C에서 기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여기서 동일한 식구가 동일한 지금 식구를 반복하고 있는데, 요렇게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는 것은 여기서 시상, 이제 시상이란 게 뭐냐면 시인의 생각입니다.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시상을 구분 짓고 있다.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시상이.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는데, 한탄하면서 여기서 시상을 구분해주고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갑니다. 이봐 번님네야. 자, 여기서 지금 이봐 번님네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 사람을 부르는 말이죠. 그죠? 요렇게 부르는 말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봐 번님네야. 우활한 말 들어보소. 자, 어리석은 말 한번 들어봐라. 이내 젊었을 때 어리석음이 끝이 없어. 이내 젊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우활함이 끝이 없어서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애친경영 춘군제장 내 분수로 여겼더니, 자, 이 단어 뜻 다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애친경영 춘군제장은, 여기서 애친경영 춘군제장은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유교적인 가치관, 뭐 윤리, 도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애친경영 춘군제장을 내 분수로 여겼는데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니, 자,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세월이 늦어졌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애친경영하고 춘군제장할 때 가장 좋은 삶은 뭐?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도 하고, 가장 좋은 건 뭐겠니? 당연히 입신양명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입신양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입신양명을 하지 못해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관직을 획득하지 못해서 그렇게 세월이 늦어지니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진다. 평생 어리석음은 날 따라서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했다, 우활하면서.
이해됐죠?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지금 뭐냐면 어리석음에서 평생 우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평생 우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한 칸 초가집이 비 새는 줄 알았던가. 현순백결이. 자, 현순백결은 나오죠? 문제 옷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부끄러움을 어이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직을 얻지 못했으니까 가난하겠지. 돈을 버는 데가 없으니까 무직이니까 백수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가난해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서 어리석고 미친 말은 결국 어리석고 미친 말은 자신이 한 말이에요. 자신이 한 말. 그러면 자신의 말이 어리석고 미친 말이라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 애친경영 춘군 제장하던 사람이 어리석고 미친 말을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실과 타협하지 못했어. 현실과 타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야. 현실과 타협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겠지.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리석고 미친 말을 한 건 아니고 분명히 신념에 맞는 말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런 신념의 말로는 뭐 한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아첨도 하고 아부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어리석고 미친 말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며 살아온 거예요. 자, 그다음 우활도 우활하시아 그토록 우활하시아. 뭐 이거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복이고.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알며 여름 정자에 잠이 들어 꿈 깰 줄 어이알며 가을 하늘에 달 맞아 밤드는 줄 어이알며 겨울 눈에 시흥겨워. 이때 시흥이란 게 뭐냐면 시흥은 시를 쓰는 즐거움이에요. 시흥이란 건 시를 쓰는 즐거움이야. 그 즐거움을 겨워서 춤을 어떻게 알았냐. 자, 여기서 갑자기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사계절 동안 자연을 즐기며 살아왔어.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잘 봐라. 봄산의 꽃을 봤어요. 즐기는 건 좋은데 돌아올 줄 알면, 이때 돌아왔다는 게 뭐냐면 꽃은 폈다가 다시 졌다가 다시 피지. 꽃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잠든 건 좋았는데 깨는 건 시간이 지난 거죠. 그 다음에 가을 하늘에 달을 맞는 건 좋은데 밤 들었으니까 또 시간이 지난 거지. 겨울 눈에 시흥 겨워서 춤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계절에 빠져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난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는 줄 몰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시가경은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치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사시가경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이야. 그 사계절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몰랐어. 그러다 보니 말로의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여기서 이제 말로의 버린 몸이란 것은 결국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스스로 뭐했다? 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늙어버렸으니 당연히 관직은 진출하지 못했지.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을 걱정할까는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야. 왜?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어.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세속의 시비 듣지도 못하던, 여기서 세속의 시비를 듣지도 못하거든 이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얘기는 속세와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관직이 없었어. 그러니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여기서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이 말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월한 거야. 그게 멍청했던 거라고. 그래서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이 말은 그 말은 내가 늙어버렸는데 이렇게 자신, 여기서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이 말은 서리법이니까 자신의 처지에 근심이 없었다. 자신의 처지에 근심 없이 살아왔다는 얘긴데, 그건 결국에 관직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멍청했던 거지. 이해됐죠? 나는 그래서 멍청했던 거야. 자, 우알도 우알하샤 그토록 우알샤는 계속 반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러하니, 처지가 바뀔 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하늘이 준 우알을 내 설마 어이하리. 여기서 하늘이 준 우알을 내 설마 어이하리는 결국에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운명적으로, 이런 처지를 자기가 운명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운명적으로 수용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애달프다 고차 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이 많고 많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애달픈 일이란 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신의 처지가 늦게 태어나서, 그래서 100번 고쳐주고 옛사람이 되고 싶네.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자, 태평성대, 이게 지금 여기는 이 화자가 생각하는 과거예요. 그 다음에 요순1월, 다시 또 동그라미, 이것도 지금 화자가 생각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지금 화자가 생각하는 과거인데, 여기는 이 태평성대나 요순1월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태평성대, 그러니까 요순이 요임금 순임금이니까 태평성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의 삶은 결국 태평성대의 시간, 이 시간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1월을 잠시나마 쬐 것을, 이런 태평성대에 잠시나마 놀 것을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구나. 자, 이 경박이 결국 현재입니다. 현재.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거야.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알겠죠? 번잡한 정회를 누구에게 이르려는가? 자, 번잡한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이르느냐?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자, 여기서 태산에 올라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관동별곡을 배우셨을까요? 거기 보면 공자가 태산 위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자가 태산 위에 올라가서 노나라를 보면서 매우 작았다. 천하가 매우 작았다. 그러니까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기고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을 작게 여겼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맹자인가 논어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맹자일 거예요. 맹자에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그 내용을 가져다가 여기에 태산에 올라가서 공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태산에 올라가 보니 이 세상이 너무 좁구나, 천하가 너무 작구나,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러면 여기에서 태산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 결국 자신이 공자의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 공자의 경지에 다다르고 싶다, 이런 얘기이면서, 그러면 공자의 경지에 다다른다는 얘기는 결국 학문적 수양을 하겠다, 학문적 수양의 높은 경지에 오르겠다는 뜻인 거야. 아니, 태산이 중국에 있는 산인데 갑자기 중국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내용은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치? 그러니까 중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공자의 고사를 이용해서 자신도 공자처럼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페이지에
성현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학업 닦던 자취 보고 싶네. 이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학업 닦던 자취 보고 싶다는 것은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학업 닦던 자취 보고 싶네라는 것이 결국 옛 성현을 따라, 여기서 옛 성현은 공자가 되겠죠. 그죠? 공자. 옛 성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되겠어요. 자,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배지 않는가. 자, 여기서 주공도 이제 고사를 인용한 건데, 여기서 주공이란 건 밑에 나옵니다. 다른 뜻이 나오죠. 주공은 누구냐 하면 결국에 주나라 건국 초기에 큰 공을 세운 공신인데, 여기는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혹시 강태공이라고 알아? 들어본 적 있나? 이게 60이 넘은 노인네예요. 낚시하던 노인네를 발굴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관직을 주고 결국 주나라를 만들었어. 즉 다시 말하면 그 노인네가 인재가 됐던 걸 아는 거지. 이제 강태공이라고 아마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강태공 고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주공이란 건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아무데도 없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요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신의 능력을 몰라주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실을 비판해요.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리. 야,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뭐 어떡하겠냐. 나 지금 내 삶이 너무 심하다. 나의 삶이 그렇다. 자, 그래서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자, 여기에서 만리를 눈뜨고 태고의 뜻을 준다고 하니까 이건 결국 그 과거를 떠올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뜻을 둔다는 것은 결국 태평시대, 아까 했던 그 태평 성대를 떠올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떠올리니 우월한 마음이 가고 아니 오는구나. 그럼 잠시나마 우월한 마음을 잊을 수 있었다. 그래서 갈등의 일시적인 해소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나마 태평성대를 떠올려서 우월함을 잊을 수 있었어.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결국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몰라준다는 얘기고, 나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축타의 말솜씨, 송조의 미모. 자, 여기서 지금 축타의 말솜씨와 여기에 송조의 미모는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출세의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을 내가 어디 가서 배우겠는가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거든. 이해가 됐니?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게 없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출세 조건을 중시하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걸 가지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있어. 산에 사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 먹으려뇨. 자, 여기서 산에 나는 풀과 열매는 밑에 또 단어 뜻 있죠.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런 걸 어디서 얻어 먹으려뇨.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우월의 탓이로다. 결국 내가 다 이렇게 살아간 건 다 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게 다 자기가 멍청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우월함을 한탄하는 거야, 다시. 자, 그러면서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리니 평생의 모든 일이 우할 아는 일 없도다. 이 우할 거느리고 100년을 의하리. 그러면 결국 100년을 의하리 이 말은 앞으로도 바뀔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아이야. 자, 여기서 아이는 다시 또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겠고, 부어라 취하여 가득 부어라 취하여 내 후화를 잇자고 했는데 이건 결국 술을 통해 잇고자 하는 거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해소에 불과하다. 어차피 자신의 우월함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자,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가볼게. 여기는 이 시는 결국 자신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가난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연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자신의 우월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신의 우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얘가 결국 표면적인 주제이고 사실은 이 안에 이면적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 안에 이면적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면적인 주제는 자신의 능력을 몰라주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왜 그 축타의 말솜씨 송조의 미모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축타의 말솜씨나 송조의 미모 같이 능력과는 상관없이 아첨이나 이걸 이제 그런 말을 교원 영색이라 그래. 이렇게 교원 영색을 좋아하는 세태를 비판한 겁니다. 세태를 비판하고 있어. 자,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 안에 이런 이면적 주제가 들어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은 자기를 까는 거지만 사실은 정확히 보면 자신을 깐다기보다는 이러한 자신을 몰라주는 현실을 비판하는 게 좀 더 가깝겠다. 이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고사를 활용했다는 것도 알겠죠. 그죠? 공자 이런 거 다 고사 활용한 거니까 그것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내용도 다시 한번 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운의 우월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